네. 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서 재무상태표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 부분 책 펴주시고요. 손익계산서의 구성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앞에서 재무상태표 설명할 때 제가 일정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해드릴게요. 일정 기간. 그래서 다시 이제 손익계산서 양식을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은 손익계산서 양식 인쇄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하고 날짜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네, 여기죠. 여기 보시면 앞 시간에서 이제 재무상태표 양식의 그 재무상태표라는 제목 밑에 보시면은 제6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손익계산서는 제6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라고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표시를 하는 이유는요. 여기 있는 상품 매출, 요거 수익이죠. 상품 매출, 매출액인데 상품 매출이 이만큼이다 하는 것은요. 12월 31일 하루 것이 이만큼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 1년치가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상태표의 현금은 뭐예요? 당일 현재 현금 잔액이 그만큼이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그거 알아두시고 가끔 이제 얄밉게 보기를 만들 때요. 일정 시점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이다. 이런 보기가 가끔 끼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건 틀린 걸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고요. 기업의 미래 현금의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손익계산서 자체가 수익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익 창출 능력이라는 것은 비교식으로 전기하고 단기를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전기와 단기가 계속 이익이 나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 회사는 수익 창출 능력, 즉 영업이익률이 몇 %냐에 따라서 영업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계속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더라 하면은 이 회사는 벌어야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자, 영업이익은 만약에 영업이익이 제로다라는 것은요, 벌어서 쓰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매출액에서 원가 빼고 판매관리비, 종업원의 급여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 다 뺀 거예요. 그랬더니 제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익만 없으면 다행인데 영업이익이 제로라고 했을 때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100%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부채가 있는 회사는 이자 부담이 있죠. 누가 이자 없이 그냥 빌려주는 회사는 없잖아요. 은행은. 그러면 벌어서 이자는 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0이라는 말은요. 이자는 거기에 비용으로 넣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손익계산서 구조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이자는 빼지 않은 것이 영업이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자라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신조어로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던데요. 좀비 기업은 영업이익이 0 이하인 회사를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벌은 돈으로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기업. 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우리가 이제 금방 정리될 만한 기업이다. 파산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익 창출 능력을 보고서 우리가 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손익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손익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왜 영업이익을 강조했는지는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는데,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영업이익은 제로인데 당기순이익이 있네. 어떤 기업일까요? 영업을 해서는 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급한 김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다 팔았습니다. 네. 급한 김에 이번에 팔았어요. 그럼 아까도 앞에서도 제가 언급드린 것 같은데, 부동산을 팔면은요, 몇 년 전에 샀던 부동산은 지금 분명히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한 그 시점에 뭐가 발생해요? 이익이 발생해요. 그 이익을 손익에 반영하거든요. 처분했기 때문에. 돈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취득한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많으니까 1억에 샀던 토지를 10억에 만약에 팔았다면 9억만큼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돼요. 그러니까 밑에 당기순이익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기순이익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유명한 기업들을 뉴스에서 다루잖아요. 실적을 가지고. 그때 당기순이익을 발표하는 걸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항상 영업이익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영업이익이 그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전기하고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왜? 영업 외적인 것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아까 그 부동산 처분이라든가 이런 거, 네, 그걸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라는 것은요, 최근 몇 년간 이익이 많이 난 회사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수익과 비용만 존재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수익이 크면 이익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수익이 작으면 손실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등식이라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 빼가지고 나온 것이 이익. 수익이 작으면 손실로 표시된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구조,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양식,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회계 프로그램에 있는 양식. 그 양식은 계정 과목 하나하나를 쫙 표로 만든 것이고, 이거는 묶음으로 표시한 거예요. 큰 그룹별로 표시한 거죠. 이 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것도 스캔해 놓으셔야 돼요. 외우셔야 된다, 이런. 예.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머릿속에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야 될 게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계정 과목도 한꺼번에 잘 안 되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다른 건 모르고 당좌자산만 한번 넣어보자. 당좌자산 넣었다가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일단 3일간은 당좌자산만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재고자산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하고 투자자산만 한 이틀간 넣어보자. 이렇게 조금씩 하세요. 너무 많이 처음에 펼쳐놓으면 여러분이 절도를 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목표를 조금씩 잡으셔가지고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뭐 오늘 당장 이번 주에 이걸 몰라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해야만이 시험에는 패스할 수 있을 것이다. FAT 1급 자격시험을 보는 사람이 이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성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적어도 그때까지. FAT 1급 시험 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건 머릿속에 딱 스캔이 되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딱 들어있다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영업손익을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물어보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하고 판매관리비 뺀 것이 영업손익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이 기업의 손익 계산서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손익이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업이익. 근데 여기서는 왜 영업손익이라고 표시했느냐? 손실도 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손익이라는 말은 손실과 이익을 통합해서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손실이 나는 영업 손실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업이익, 영업이익 이렇게만 제가 아까는 얘기한 겁니다. 여기도 매출 총 손익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매출 총 이익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매출 총 이익. 그러면 왜 손익이라고 했어요? 매출 총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매출 총 손실이 나는 회사는 아예 그런 기업은 그런 사업은 하지도 말아야죠. 왜 그럴까요? 매출 총 손익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 손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이 옷 장사를 하는데 이 옷 상의를 매출액이 10만 원이라고 봅시다. 이 옷을 상의를 1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내가 이걸 남대문 시장에서 얼마에 사온 거냐면요. 15만 원에 사온 거예요. 그 장사를 해야 됩니까? 네. 벌써 그러면 매출 총 손실부터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밑에 영업이익은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매해오는 그 가격, 그게 지금 원가인데 그거보다 판매 가격이 적다면 그런 사업은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 총 손실부터 나오는 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여기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매출 총 손익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냥 매출 총 이익으로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 손익은 영업 이익이라고 아시면 되겠고, 네, 밑에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여기도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을 그냥 이익으로 고치면 돼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당기 순손익, 당기 순손익, 이것도 당기 순이익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네, 손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건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건지,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건지,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꼭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요 네 가지 이익 구하는 방법 순차적으로 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여러분이 스캔이 돼 있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다음에 판매관리비 빼주고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는 거다. 이 표를 차례대로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더 귀찮으니까 간단히 설명하려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은 빼주는 거다. 여기 더하기 빼기 있지 않습니까? 중간부터 설명하면 되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 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가지고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을 해보는 겁니다. 영업이익 어떻게 구하는 거지? 보고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여기잖아요. 영업이익을 간단히 말하려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뺀 것이 영업이익이지.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가 있고, 좀 더 자세히 말해주고 싶으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관리비 뺀 것이 영업이익이다. 같은 말이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뺀 게 영업이익이다. 이 말도 맞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다. 같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스캔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질문해보고 내가 답변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식으로 여러분이 왜 알아야 되는가를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밑에 다음 페이지인가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매출액은 무엇인가 뭐 알겠지만 한번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매출액이라 하는 것은 제품, 상품을 판매하고 얻은 대가입니다. 즉 판매 금액이죠. 반제품 매출액, 부산물 매출액, 작업 폐기물 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 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에다가 주1 이렇게 주석 번호를 달아놓고 주석에다가 세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매출액을 일단 손익계산서에는 총액으로 표시해 놓고 주1 해놓고서 주석에다가 우리 회사 매출액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싶으면 반제품 매출액, 완제품 매출액, 부산물 매출액, 작업 폐기물 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 매출액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면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복잡하게 표시하진 않아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이렇게까지 구분을 합니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같이 하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우리 회사가 타사 제품을 사서 판매도 하고 그런 기업들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만 매출하는데 국내 매출을 하면서 수출도 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두 개로 나누어서 보고하는 회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국내 매출, 그 다음에 국외 매출, 즉 수출 이렇게 나누어서. 자, 그러나 이렇게 5가지, 6가지로 나눌 때는요. 주석을 쓰는 게 좋아요. 다음에 매출 원가는 무엇이냐? 매출 원가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입니다. 그랬어요. 제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오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제조원가라고 하죠. 상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다가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원가는 매입해온 원가가 매입원가가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라는 것은 매출한 상품이나 제품에 대응되는 것의 원가를 우리가 매출원가라 한다. 만든 것이면 제조원가일 것이고 사다 판매한 것이면 매입원가가 매출원가가 된다. 그러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개정 과목들이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개정 과목 하나가 아니에요. 수두룩하게 많은데 이게 뭐냐면은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아닌 그 비용들, 매출 원가가 아닌 나머지 영업비용들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그래요. 매출 원가가 아닌 영업비용, 그러니까 영업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뭐 영업하고 관계없는 비용이 또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고 이자를 우리 회사가 부담한다. 비용은 맞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입니다. 판매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으로 보는 게 또 뭐냐?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그 여유자금을 재테크, 투자해서 회사에 보탬이 되려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 위기가 와가지고 주식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결정하기를 더 폭락하기 전에 처분하자 하다 보면은 손실을 보고 처분해야죠. 그래가지고 주식을 되팔으면서 손실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단기 매매증권 또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만약에 분류를 했다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비용일까요? 영업비용이 아닙니다. 예, 그건 영업 외적으로 발생한 비용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영업 외비용. 그래서 판매관리비는 관리 및 영업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개정 과목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다.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단산업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영업 중단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두 가지 업종을 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중단산업한 것은 빼고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도 중단사업에 관련된 건 해당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은 아까도 예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저런 유형자산 같은 거 처분해서 발생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업외 수익.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이나 차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자 비용이라든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업외 비용에 해당되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용의 법인세 비용이라는 거 있었죠. 법인세 비용은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세. 법인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다가 우리 법인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법인세가 산출이 되죠. 그 법인세를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이라고 기록합니다. 법인세 비용. 자, 밑에 아이캔 박스에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 소개가 나와 있네요. 네, 수익으로는 두 묶음이 있어요. 수익이. 두 묶음이 위에 있는 매출액은 영업수익이고요. 중간쯤에 있는 수익, 영업외 수익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네, 거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이렇게 소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개정 과목 암기하려고 인수해 놓은 그 표, 그와 비슷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용이 네 가지 묶음이 있죠. 매출원가도 비용이요, 판매비와 관리비도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도 비용입니다. 법인세 비용도 비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손익계산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개정 과목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6가지를 여기다 소개해 놨네요.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들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거, 이자 비용, 기부금,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수수료 비용 이런 것들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개정 과목 하나하나씩 우리가 쌓아서 여러분이 이제 회계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가 있는데요. 네, 현금 흐름표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성이라든가 내지는 문제로 출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금 흐름표가 어떤 것인가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읽어보고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작성되느냐?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네요. 세 가지 구분으로 현금의 흐름을 보고해주는 보고서예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다음에 자본 변동표도 우리 재무제표였잖아요. 자본 변동표,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석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에다가 그 주석 번호를 붙여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매출액에다가 번호를 붙여가지고 매출액을 여러 가지로 상세 설명을 넣는 거, 이런 것들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장 회계의 개념을 배웠는데요. 사실 회계 공부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는 이 1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1장을 통해서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큰 산의 대강의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큰 산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다음 제2장부터는요 아주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큰 산을 우리가 어떤 산을 등산하는데 큰 산에 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알고 등산을 하면은 조금씩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응원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가면 된다 이런 거를. 그런데 전혀 그 산이 어떤 산인지를 모르고 지금 한 5분만 가면 정상인데 어느 정도 가다가 아이고 언제 내가 이 산을 뭐하러 올라가지 어차피 내려올 건데 하고 그냥 가다가 포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데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매우 중요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이론 문제로 나올 텐데 이론으로 아직 실무는 아직 안 할 거지만 이론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가 뒤에 문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유형별 연습 문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의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제1장 부분만 다 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시간상으로 한 30분 정도 투자해서 풀어볼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제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